요즘 주부들 알바 많이 하거든요. 워낙 벌이가 낮아졌고요. 과거와 같은 거죠. 근데 물가는 훨씬 많이 올라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든 가게에 보탬이 되고자 주부들이 나가서 카페에서 알바도 하고요. 예, 편의점에서 알바도 하고요. 예, 마트에서도 알바를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알바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예, 이게 건강보험료가 따로 나온 겁니다. 나는 남편한테 피부양자로 등록이 돼 있는데 나는 자식한테 피부양자로 등록이 돼 있는데 어느 날 알바하다가 예, 건강보험료가 툭 튀어나온 거예요. 깜짝 놀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한 달에 167만 원 이상만 벌면 무조건 말입니다. 예, 건강보험료가 나옵니다. 이게 여러분 1년을 따져서 말입니다. 예, 2천만 원 소득이 되면 나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그러니까 167만 원 이상이 한 달로 따지면요. 한 달로 따지면 167만 원 이상만 되면 무조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많은 사람들이 실제 말입니다. 실제 알바를 하거든요. 물론 알바를 하면서 한 달에 167만 원 못 버는 사람도 있겠지만 버는 사람도 있겠죠. 얼마나 많아졌나 하면 여러분 우리 경제가 얼마나 어려워졌는지도 나타내주는 지표예요. 2002년에 예, 이게 1시간에서 17시간 일하는 취업자 수인데요. 여자 부분에 보면 37만 1,000명이었습니다. 2022년 작년이에요. 140만 5천이에요. 엄청나게 늘어났죠. 이게 주부 알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는 이야기예요. 주부 알바가. 도대체 말입니다. 주부 알바를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든 가게에 보탬이 되고자 알바를 시작을 했는데 이 알바에 대한 비용이 너무 크니까 예, 충격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140만 5천 명이에요. 그러면 이 중에는 뭐 예, 하루에 몇 시간을 일하든 아니면 일주일에 몇 시간을 일하든 이게 알바비가 167만 원이 되기만 하면 바로 이제 문제가 됩니다. 바로 문제가 돼서 얼마를 내느냐. 굉장히 많이 내요. 15만 6,705원을 냅니다. 일반적으로 평균입니다. 평균. 더 많이 내는 사람도 있겠죠. 더 많이 내는 사람도. 그러나 15만 6,705원이 평균이라니까요. 그러면 많이 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심각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건가요? 당연히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당연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끝나지 않죠. 알바가 주부 알바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남자들도 많이 늘었어요. 남자들도 나이가 먹잖아요. 그러면 정기적으로 못 들어가요. 예. 나이가 어리잖아요. 그럼 학교 다녀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도 예, 본인들이 일을 시작을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드신 은퇴자분들이 일하기 시작했어요. 2002년에 27만 7천 명밖에 안 됐는데 2022년에는 84만 6천 명까지 늘었거든요. 이 중에도 말입니다, 여러분. 예, 이게 한 달에 160만 원을 더 버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160만 원을 더 벌면 어떻게 될까요? 더 벌면 거기에 대한 충격이 당연히 있습니다. 당연히 있습니다. 건보료 충격이 있다고요. 당연히 있습니다. 그런데 더 웃기는 거는요, 여러분. 더 웃기는 거는 재산이 있잖아요. 재산이 있으면 이게 한 달에 167만 원을 버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예, 더 빨리 올 수가 있습니다. 소득의 기준으로 봤을 때 여러분 2천만 원 초까지 만약에 재산이 많아 그러면 소득이 1,000만 원만 돼도 1,000만 원 이하만 되더라도 재산이 9억이 초과하잖아요. 그러면 피부양자 탈락이에요. 그럼 꼭 167만 원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예, 내가 아파트가 뭐 재산이 9억이 넘어 그러면 1,000만 원 이하만 되면 바로 나옵니다.
그리고 5억 4천만 원이면요. 5억 4천만 원. 예, 내 재산이 뭐 집이죠. 집이게 대부분 집이니까요. 이게 1,000만 원 이상 되면 바로예요. 바로. 예. 그리고 형제 자매도 마찬가지입니다. 1억 8천만 원을 초과하면 바로 피부양자로 탈락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한 달에 167만 원을 벌어서 피부양자가 되는 것이 피부양자가 탈락하는 것이 아니라 예. 그보다 더 적게 벌어도 피부양자가 탈락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퇴한 예,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내가 그래도 용돈벌이나 하려고 예, 뭐 일을 하는데 집값이 비싸다는 이유로 건보료 나왔어. 한 달에 내가 버는 게 고작 30만 원 50만 원인데 건보료는 15만 원 나왔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심각하다는 거예요. 저는 이거 말입니다. 저는 윤석열 정부가 이거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옛날처럼 말입니다. 옛날처럼 바꿔줘야 돼요. 옛날에는 소득이 이게 3,400만 원이었거든요. 3,400만 원. 이렇게 바꿔줘야 됩니다. 이렇게 바꿔줘야지 그나마 일이라도 하죠. 지금 일도 마음대로 못하게 생겼어요. 일도 마음대로 못하게. 윤석열 정부가 얼마나 가렴주구 정권인지 죄송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아니고요. 문재인 정부가 얼마나 가렴주구 정권인지 여러분 보셔서 아시겠죠. 어떻게 하든 뺏어가겠다는 생각만 하는 거예요. 국민한테. 네. 본인이 내놓을 거는 다 내놓아야 되는데 본인은 안 내놓고 예,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궁금한 게 그런 게 궁금해요. 예,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해외 순방을 엄청 다녔잖아요. 해외 순방을 다니면 그 각국 정상들이 선물을 줍니다. 선물을 줍니다. 예, 저는 그 선물이 어디에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이게 그 선물들이 이게 국가 소유기 때문에 국가 소유로 이게 가지고 돼 있는지 아니면 개인이 가져가서 소장하는지 저는 그게 굉장히 궁금합니다. 예, 그만큼 말입니다. 제가 말하는 건 내로남불이 심하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 이게 문재인 케어라고 해서요. 의료보험 건강보험 보장률을 70%까지 올린다는 말도 안 되는 예, 그런 대선 공약을 들고 나와서 결국은 국민들에게 건강보험료 폭탄만 안겼잖아요. 결국 그런 거예요. 여러분. 결국 말입니다. 달콤한 말에 속지 마세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그런 것 같아요. 저는 달콤한 말에 속는 거 그런 게 많은 것 같아요. 순진해서요. 대한민국 사람 참 순진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생활력은 굉장히 강하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이만큼 발전했죠. 제품을 만들 때도 거짓이 많이 없으니까 세계에서 인정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여기서 순진이 오히려 그걸 이용당하는 것 참 나쁜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름지기 말입니다. 예, 열심히 일하고 거기에 대한 보상을 받는 것 이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려고 그러면 토대를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3,400만 원 초과 저는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빨리 돌아가서 2천만 원보다 다른 사람들이 일을 더 할 수 있게끔 그러면 경제 성장률도 저는 높아질 거라고 봐요. 벌이가 많으면 소비를 그만큼 더 해요. 지금은 겁나서 이게 알바하겠느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거든요. 그만큼 심각한 게 지금 건강보험료 폭탄입니다. 저는 이 폭탄이 예, 빨리 제거되지 않는다는 게 안타깝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빨리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이게 제대로 봐야지 소비를 진작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뭔지를 찾아내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예. 여러분들도 건강보험료 폭탄 많이 맞으실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저는 개인사업자 여기서 건강보험료 하나 내고요. 또 개인 정환지는 개인에서 또 건강보험료 하나를 더 냅니다. 2개 냅니다. 이거 웃기죠. 아니 뭐 개인사업에서 돈 버는데 건강보험료 2개 낸다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그렇게 2개 냅니다. 그러니 참 어떻게 생각하면 가슴 아프죠. 가슴 아프죠.
내가 병원에 2배 갈 수 있는 것은 아닌데 말입니다. 참 답답하네요. 예.